한국의 홍명보 감독도 최근 논란에 휩싸였지만 오만 원정에서 승리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반면 우리는 사우디와의 경기에서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경기 운영으로 결국 패배했고, 그 결과 중국 팬들은 제게 감독이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를 그라운드에 울리게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우리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선수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한국에는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혼자서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의 존재는 팀 전체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재 중국에는 그런 수준의 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 차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부재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의 원맨쇼 덕분에 오만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반면, 중국은 사우디의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하며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중국의 기자는 한국도 감독에 대한 비판이 있었음에도 승리했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대해 이방코비치 중국 감독이 소신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그 발언에 일제히 분노한 반면, 이를 접한 해외 외신들은 이방코비치 감독의 말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월드TV와 함께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원정 경기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차전에서 한국이 오만을 상대로 3대1로 승리를 거두었는데요. 경기 중 중국 국적을 지닌 마닝 심판의 판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며 피파가 이에 대한 공식 감사를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한계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중국 심판 마닝의 일관성 없는 판정이 경기를 뒤흔들었는데요. 오만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를 용인하던 마닝 심판은 갑자기 한국 선수들에게 연달아 옐로카드를 부여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방해했습니다. 특히 서령우와 이강인에게 연이어 경고를 주면서 한국 선수들의 경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페널티킥 상황에서는 VAR 판독에 3분 이상을 소요한 끝에 페널티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경기가 크게 지연되었습니다. 후반에는 추가 시간이 무려 16분이나 주어졌는데요. 이는 지나치게 길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마닝 심판은 과거에도 아시안컵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옐로카드를 부여하며 논란을 일으켰고, 그 판정들이 한국 대표팀의 경기 운영에 큰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판정 논란이 계속되자 FIFA는 마닝 심판의 지속적인 불공정한 판정에 대해 공식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FIFA 관계자는 마닝 심판의 판정에 대한 여러 차례의 논란이 제기된 만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축구 분석가 마틴 톰슨은 마닝 심판은 이전부터 한국에 불리한 판정을 지속적으로 내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오만전에서도 그의 판정은 예측하기 어려웠고 경기의 흐름을 끊는 역할을 했습니다. 라며 FIFA의 감사 착수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축구 해설가 존 멀린스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오만전 승리에 대해 결과는 긍정적이었지만 경기 내용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며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았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첫 번째 승리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한계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멀린스는 홍명보 감독의 전술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원을 장악하지 못해 공격 전개가 단조로웠고 팀이 전체적으로 조직적인 플레이를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측면 플레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전반 10분 황희찬의 선제골이 나왔지만 이후 오만이 경기를 주도했다. 오만의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고 전반 종료 직전에 자책골을 허용하며 경기가 어려워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승리를 거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팀 전술이 아니라 손흥민의 개인 능력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손흥민은 후반 37분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결정적인 골을 넣었고 추가 시간에는 주민규의 쐐기골을 돕는 패스를 제공하며 팀을 구해냈다. 손흥민이 없었다면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 축구 분석가 마틴 레이놀즈 역시 한국 대표팀의 문제는 전술적 유연성 부족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홍명보 감독이 지나치게 제한된 전술을 사용하고 있고 선수들의 개별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지만 이 상태로는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의 경질설과 관련해 레이놀즈는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축구 팬들의 실망감이 감독의 경질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한국 축구협회가 이런 비판을 얼마나 받아들일지에 따라
홍명보 감독의 미래가 결정될 수 있으며 축구협회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개인 능력에 의존한 승리는 분명하지만 한국 축구가 지속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홍명보 감독과 축구협회의 전술적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코비치 중국 감독은 한국 축구와 중국 축구를 비교하는 중국 기자를 향해 거침없는 인터뷰를 해주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사우디와의 패배는 중국 선수들의 기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감독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는 선수 개개인의 실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홍명보 감독을 향한 팬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에는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 한 명으로도 경기를 바꾸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감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국에는 그런 수준의 선수가 없습니다. 사우디전에서 상대 선수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패배한 것은 수적 우위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이유가 바로 우리 선수들의 기량 때문입니다. 경기 전반에서 드러난 문제는 전술적 실패보다는 선수들이 그 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 축구가 현재 어떤 수준에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우리 중국 공격수들의 데이터를 보면 손흥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은 이번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이미 10골을 넘겼고 매 경기 2회 이상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공격수들은 국내 리그에서도 10골을 넘기지 못한 선수가 대다수입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로 평가되는 선수들도 유효 슈팅률과 골 결정력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입니다. 저를 비판하는 중국 매체들과 기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팀의 성적을 오롯이 감독 한 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다수의 해외 매체에서도 지적했듯이 중국 축구는 아직도 발전 단계에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팀 전체의 문제를 외면한 채 감독을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중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팬들도 홍명보 감독에게 불만을 표시하지만 그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가 팀을 구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팬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저를 향한 비판은 분명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 축구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마치 당장 우리가 한국과 같은 아시아 최강국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중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비난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와 선수 육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중국에 온 것도 이 과정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는 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이방코비치 감독의 인터뷰가 공개되자 중국 매체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후닷컴은 감독이 선수들의 기량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팀을 낮추는 것은 감독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며 이방코비치 감독의 발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축구는 아직 발전 과정에 있지만 자국 선수들을 격려하는 대신 외국 팀과의 비교를 통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것은 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역시 이방코비치 감독의 발언에 대해 한국의 손흥민을 예로 들며 중국 선수들을 폄하하는 것은 중국 축구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매체는 감독의 이러한 발언은 팬들과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감독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일부 외신에서는 이방코비치 감독의 발언이 현실적인 평가였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ESPN은 중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방코비치 감독의 발언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